첫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올림피아코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부상 악재로 전력 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가비 등 주축 공격수들이 대거 빠지며 득점력이 급감했다. 세비야전 1-4 대패 이후 팀 사기가 떨어졌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한다. 한지 플릭 감독은 라민 야말, 페르민 로페스를 중심으로 젊은 에너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의 마무리 완성도가 관건이지만 홈에서의 볼 점유와 세트피스는 여전히 강점이다. 그리스 챔피언 올림피아코스는 두 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공격에 답답함이 남았다. 조직적인 수비력과 피지컬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지만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원정에서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세우며 역습 한 방에 집중하는 운영이 예상된다. 주요 미드필더들이 건강하게 출전 가능한 점은 긍정적이다. 상대의 부상 이슈를 틈타 세트피스나 역습 상황에서 기회를 엿볼 것이다. 바르셀로나가 부상 공백 속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올림피아코스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기회를 노리겠지만 공격 완성도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홈의 응집력과 리듬에서 앞서는 바르셀로나가 어려운 경기 끝에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카이라트 대 파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UCL에서 연패를 당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나 리그에서는 반등에 성공했다.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 아나르베코프와 공격수 사트파예프가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홈에서는 전진 압박으로 초반부터 기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수비의 중심 마르티노비치의 출전 여부가 변수지만 중원 장악력은 안정적이다. 자국 리그 상승세를 바탕으로 홈팬 앞에서 첫 승에 도전한다. 파포스는 윈헨전 대패 후 다시 조직력을 다듬고 원정길에 오른다. 브루누 펠리페의 복귀는 측면 공격에 큰 힘이 된다. 다비드 루이스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경험이 풍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자국 리그 선두의 상승세 덕분에 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된 수비 후 빠른 전환 공격이 핵심이다. 카이라트가 홈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겠지만 파포스의 실리적인 수비 운영이 만만치 않다. 양팀 모두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는 만큼 득점이 적은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서로의 강점을 상쇄하며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아스날 대 AT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아스널은 공수 밸런스가 잘 맞지만 부상 공백이 변수다. 웨데고르, 하베르츠, 제주스가 빠진 가운데 이선의 창의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래도 홈에서는 라이스와 사카, 마르티넬리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한다. 빌드업 전환이 빠르고 세트피스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인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으로 AT 마드리드의 수비 블록을 공략하려 할 것이다. 시메오네 감독의 팀은 여전히 단단한 수비와 강한 멘탈을 자랑한다. 그리즈만과 알바레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이 위협적이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라인을 너무 내리며 공격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중원 장악에서 밀리면 전체적인 템포를 잃을 위험이 있다. 조직력은 뛰어나지만 아스널의 홈 템포를 버티기엔 부담이 크다. 아스널이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AT 마드리드는 수비적으로 끈질기게 맞서겠지만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다. 결국 아스널이 높은 점유율과 측면 돌파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UCL 2연속 무승부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전히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다. 플로리안 비르츠와 요나스 호프만이 이끄는 이선의 창의성이 핵심이다. 쉬크와 팔라시오스의 부상 공백은 뼈아프지만 홈에서는 항상 강하다. 공격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팀의 무기다. PSG의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음바페가 이끄는 공격진은 여전히 유럽 정상급이다. 이강인과 비티냐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 리듬을 조율한다. 다만 수비 라인의 부상과 마르키뉴스의 출전 불확실성은 변수다. 덴벨레의 측면 돌파는 강력하지만 마무리 완성도는 아쉽다. 전체적인 전력은 우위지만 원정에서의 집중력이 관건이다. 레버쿠젠은 홈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PSG는 역습으로 대응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박빙의 득점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결정력에서 한 수 위인 PSG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PSV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아랑과 벨라코차프의 결장으로 양쪽 라인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 루크 더 용과 로사노의 콤비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이다. 페이르만이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이 강하다. 하지만 핵심 자원 부재로 인해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홈 팬들의 열기가 큰 힘이 되겠지만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이 과제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점차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 오시멘의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폴리타노와 크바라츠헬리아가 활약 중이다. 레프트백 마리오 후이의 결장은 측면 수비 부담을 키운다. 중원에서는 로보트카가 중심을 잡으며 경기 흐름을 안정시킨다. 공격 전환의 스피드와 세밀함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다. 양팀 모두 주전 이탈로 완전한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 PSV는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나폴리의 조직적인 압박이 만만치 않다. 결국 균형 잡힌 경기 속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코펜하겐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 1무 1패로 부진하며 수비진의 연쇄 부상으로 라인 붕괴가 심각하다. 코촐라바와 보일레센의 이탈로 중앙 커버가 불안정하다. 코르넬리우스의 출전이 불투명해 공격 마무리가 약해졌다. 엘유누시와 클라에손이 이선에서 공격을 이끌지만 효율성은 낮다. 골키퍼 그라바라의 선방이 승패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 경기 8득점으로 화력이 폭발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기라시의 결정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브란트와 말런이 지원 사격을 한다. 코벨의 부상 여부가 변수지만 전체 전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자비처와 은메차의 체력 관리가 관건이지만 공격 템포는 안정적이다. 원정에서도 높은 라인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코펜하겐은 부상 공백이 커 수비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도르트문트의 전방 화력이 이를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결국 전력 차이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곱 번째 경기 위니옹 SG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 이후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전 수비수 마치다의 퇴장 징계로 뒷문이 불안하다. 아무라와 닐손의 공격 콤비는 빠르지만 결정력이 다소 떨어진다. 홈에서는 점유율보다 역습 중심 전개가 유력하다.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 유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공수 밸런스가 완벽한 팀으로 라우타로 -티랑 투톱의 시너지가 압권이다. 차라놀루와 바렐라의 중원 지배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돋보이며 실점이 적다. 조모의 출전이 변수지만 대체 자원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 리그와 챔스 모두 상승세로 원정에서도 자신감이 넘친다. 위니옹은 수비 공백이 커 인테르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인테르는 짜임새 있는 전술과 높은 집중력으로 일찍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력과 조직력에서 앞선 인테르가 여유있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덟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벤피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강하지만 최근 일정이 빡빡해 체력 부담이 있다. 보트만, 윌록, 토날리의 결장은 뼈아프지만 트리피어의 킥이 여전히 무기다. 윌슨과 고든의 측면 연계는 여전히 날카롭다.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조율한다. 홈팬들의 열기와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챔스 2연패로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부상 이슈가 겹쳤다. 디마리아, 네리스, 바가 모두 빠지며 공격 루트가 제한됐다. 하파 실바와 카브랄이 중심이 되겠지만 지원이 부족하다. 네베스의 활동량이 많지만 체력 소모가 큰 단점이 있다. 수비 라인도 불안정해 원정에서 실점 위험이 높다.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로 초반 우위를 잡을 것이다. 벤피카는 공격진 이탈로 역습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완성도에서 앞선 뉴캐슬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